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우니온 베를린 이렇게 맞붙게 되었는데 두 선수가 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뮌헨의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지만 김민재 선수의 좋은 선방 외에도 사실 정우영 선수의 굉장히 좋은 평가가 이어진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용 어땠는지 주요 장면들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평가한 내용들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양팀 라인업입니다.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제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의 조합이었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정우영 선수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한국인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보면은 뿌듯하죠. 특히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이렇게 두 선수가 함께 맞붙는 모습. 이 실제로 이렇게 전반전에 서로 맞붙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 이날 진짜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특히 외신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찬사를 보낼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골은 다 이제 뮌헨 쪽에서 터졌습니다. 특히 첫 골은 살짝 이렇게 내주는 이 과정에서 이제 돌아뛰는 올리세였고, 올리세가 여기에서 이제 파울을 당하죠. 파울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가격을 당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케인이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첫 골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은 측면 쪽에서 이제 전개되었는데 케인이 바로 내준 공 이거를 그대로 코망이 마무리를 하면서 두 번째 골이 들어갔습니다. 킹슬리 코망도 진짜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이 패스가 좋았어요. 일단 측면 쪽에서 왔을 때 케인이 원터치로 바로 내줬거든요. 상대방 공간 쪽, 포켓 공간 쪽으로 바로 찔러주는 공이 굉장히 좋았고 코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이 좁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휘어 들어가는 사실은 안쪽으로 세게 차는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공을 넣어주면서 파포스트를 노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흰색이면 리벨이고 검정색이면 코망이다 뭐 이런 식의 극찬이 쏟아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의 추가골도 나왔는데 이게 뭐 옵사이드일 뻔했습니다만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된 공 헤딩을 맞고 다시 이제 케인 쪽으로 케인이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측면 쪽 이제 공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죠. 옵사이드 라인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반대쪽으로 공이 갔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서 공이 넘어온 상황에서 케인이 이제 그 옵사이드였냐 아니었냐 이게 문제였는데 아니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아니었고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뮌헨의 3대0 굉장한 리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분 때 두 개의 교체가 있었는데 저는 이 장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뮌헨이 3골 차나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좀 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가슴 뭉클했던 거는 이 뒤에 68분에도 정우영 선수도 이제 교체가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팀의 핵심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팀의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는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빼주는 그런 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정우영 선수가 못해서 교체가 된 게 아닌 게 뭐냐면 팀의 이제 평균 편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해리 케인이 9.7점으로 맨 오브 더 매치를 기록했습니다. 2개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또 기록했지만 김민재 선수는 이제 7.3점을 받았고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수비수들이 사실 높은 평점을 받기가 특히 상대방의 공격적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더 그런데 정우영 선수 보시면은 7.0 평균 점수 7.0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따 보여드릴 이 외신에서도 정우영 선수를 직접 언급하는 상황도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뿌듯했고 못해서 나간 게 아니라 팀원들 전체 뭐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게 바로 정우영 선수죠. 그래서 이제 세부 지표들 살펴보면은 드리블 3번 중에 2번 성공했고요. 대단하죠. 터치 27번밖에 기록 못했지만 그리고 사실 패스도 14번 중에 9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키 패스를 2개를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창조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바로 정우영 선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땅볼 경합도 5번 중에 3번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뭐 슈팅을 방어하는 혹은 이제 가로채기도 3회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인 지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정우영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뮌헨에 있는 김민재 선수는 약간 이게 수비수 미드필 이게
이게 수비수인지 미드필더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히트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넨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사실은 이제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은 미넨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만큼 김민재 선수도 높은 위치에서 활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표들 살펴보면은 공중볼 경합 3번 중에 2번 성공했고요. 그리고 패스를 109번, 그중에 106번에 성공하면서 역시 이제 미넨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지표는 말할 것도 없죠. 걷어내기 3회, 슈팅 블럭 1회, 태클 공 가로채기 2회. 슈팅 블럭하는 장면 굉장히 좋았죠. 아주 틈을 주지 않는 벽, 이거 그냥 벽 아닌가요? 왜 축구 경기 중간에 벽이 있죠?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외신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3대0 승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장 그 눈에 띄는 형용사, dominating, 완전 뭐 지배했다라는 그런 평가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놀랍게도 한 명의 한국인이 언급이 됐는데 김민재 선수가 아니라 정우영 선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이에른의 그 생산, 그러니까 아니냐, 이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의 작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니온 베를린에서 only player who created an ounce of creativity, 약간의 창조성이라도 보여준 선수가 단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정우영 선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우영 선수의 동료들이 딱히 정우영 선수가 준 이 기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우영 선수를 극찬하는 겁니까? 모든 기회는 정우영 선수로부터 왔는데 이 팀원들이 이걸 못 살려줬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전멸과 재능 면에서 그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의 차이가 났고, 정우영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팀의 어떤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맺음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에 있는 이 선수들 중에서 정우영 선수만 딱 집어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외에 뭐 우파메카노, 카이저였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위협들을 피지컬하게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폰소 데이비스 축구 신이다. 그리고 폭격기 킹슬리 코만,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오브 더 매치, 맨 오브 더 매치 같은 거겠는데 해리케인을 뽑았죠. 해리케인이 지금 이제 득점 선두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눈에 띄고,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23점으로 이제 단독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가운데 3연승을 기록했죠. 라이프치히가 근데 또 패배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또 승점 격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까지 이제 탑4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 지면서 아쉽게도 많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체의 성적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후에 바로 이제 벤피카와의 경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5시, 그리고 그 뒤에 이틀 뒤에 또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기간이 있는데 2경기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또 연달아 가지고 쭉 경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아우그스부르크와의 경기 이후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가 11월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 빅매치죠. 이강인 대 김민재,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업 중 하나입니다.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그리고 이제 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빅네임들의 소식들도 굉장히 좋지만, 외신을 보면서 정우영 선수 같이 지금 뭔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너무 기쁩니다. 이런 소식이 저는 오히려 이제 더 기쁠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그리고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